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의 춘하와 체의 별전에 대해서 알아봤죠. 조선시대 성교육 교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갖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조선시대의 궁녀와 과부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궁녀하면은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대장금. 대장금 하면 이제 뭐 그 어린 그 궁녀가 궁에 들어가서 이제 수락관, 즉 임금의 그 식사를 전담하는 그 책임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그 드라마였죠.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대장금이 아주 어린아이로 나오잖아요. 자, 조선시대 궁녀는 어떻게 선발되었을까요? 예, 바로 관청의 노비. 그러니까 관노비 중에서 한 10살쯤 되는 여자아이 중에 이제 용모가 단정하고 좀 약간 총명해 보이는 아이들을 뽑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궁녀가 바로 정식 궁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수습사원, 수습기간이 있듯이 그 수습기간을 거쳐야 했는데 궁녀의 수습기간은 무려 15년이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여성들이 보통 15, 6살에 결혼을 하는데 궁녀는 10살에 들어가서 25살이 돼야지 겨우 정식 나인으로 그 불려지면서 궁녀가 된 것이죠. 궁녀는 조선시대에서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노비가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조선시대였잖아요. 왕의 여자였으니까, 소유물이었으니까는 당연히 결혼도 연애도 할 수가 없었죠. 자, 그 어린 그 나이에 들어간 소위 말하는 애기 궁녀들을 이제 생각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궁녀들이 이제 다 직책이 달라요. 그래서 뭐 그 침실을 담당하는 궁녀, 의복을 담당하는 궁녀, 그 다음에 수락관처럼 음식을 담당하는 궁녀들이 있는데 궁녀는 보통 한 번 궁에 들어가면은 거의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죠. 그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었죠. 그 예외는 뭐냐면은 이제 너무 늙어갖고 병이 들으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출궁, 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나라에 큰 가뭄이 든다 그러면은 그 젊은 궁녀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아, 이제 처녀들의 한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늘에 소위 말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였죠. 또한 이제 자기가 모시던 상전이 죽었을 때 이제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출궁한 궁녀들은 혼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왜? 일단 한때 왕의 여자로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이제 어렸을 때 모르지만 15, 16, 혼인할 나이가 되면은 어떻겠어요? 그 인간으로서의 성적 욕망이 이제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궁녀들끼리 뭐가 유행했을까요? 그렇죠. 원래 폐쇄된 조직에서 생기는 게 동성애잖아요. 뭐 교도사라든가 또 군대라든가 마찬가지로 그 궁녀들끼리 이 동성애가 많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궁 안에 사내들이 살고 있었죠. 사내이면서 사내도 아닌 것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환감 혹은 내시라고 불리죠. 그런데 조선 초만 하더라도 그 내시들이 그 거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와 궁녀의 사통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 심지어는 뭐 임신까지 해갖고 같이 참수당하기도 하고. 자, 이렇듯 궁녀는 그야말로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평생을. 그러다가 어쩌다가 왕에게 잘 보여서 승은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승은 상궁 혹은 뭐 특별 상궁이라고 이렇게 대우를 좀 해주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후궁이 될 수는 없는 거였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도세자의 그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영조죠. 영조의 그 생모는 이 무술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 역사상 궁녀 중에서 가장 그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무술이가 일국의 후궁이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였죠. 자, 궁인들은 나가서도 결혼을 못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이 또 애장하는 그 애장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요즘 말하면은 딜도예요. 남자 거시기를 대신하는, 조선시대에서는 이것을 각조시라고 불렀어요. 그 각조는 사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예전에 신라편에서 얘기했듯이 그 경주에 이제 유적 발굴하러 학자들이 다 갔어요. 갔는데 거기 안압지가 그 왕국의 연못이었잖아.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니까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희한한 게 나온 거예요. 남근 모양으로 된 나무들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이 남자 학자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여자 조사원들이나 연구들은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만 봐도 그 남근목 각주씨였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분명히 제사용으로 쓰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용으로 쓰였으면 새 거래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사용한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성기 주변에 그런 그 돌기 모양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도 있고 아주 낡은 거예요. 어머나. 결론은 제사용이 아니라 실제로 신라 여성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후, 자, 그러면 신라 때부터 출토됐으면 고려, 조선 계속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조는 보통 그 그러니까 나무 모양에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그 동물의 그 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는 소뿔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럼 소뿔이 이제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푹 삶아갖고 속을 다 파면은 부들부들해지고 질감이 이제 적당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급품, 사치품으로는 물소뿔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각조시 그 궁녀들, 자, 궁녀들만 썼을까요? 그렇죠. 또 남자 없이 사는 과부들, 아마 모르긴 해도 남편의 그 잠자리 능력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몰래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각조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샀을까요? 원래는 왜 조선시대는 박물장수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이제 뭐 그 개나리 보증 같은 거 해갖고 거기에 화장품이니 뭐 여성용품들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 박물장사들이 이 각젓을 팔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가 엄청 많아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각젓을 파는 곳이 생겼어요. 상설적으로. 자, 우리가 종로 2가에 가면은 왜 제야의 종소리 댕댕하는 보신각이 있죠. 그 보신각 뒤쪽에 기록에 의하면은
자, 그 보신각 앞쪽 그 세종로죠. 그쪽에는 점포들이 쫙 있는 게 유기전이었죠. 시전상인들. 그래서 이제 막 뭐 명준이, 벤이, 뭐니 이렇게 막 사는데 바로 보신각 뒤에 동상전이라는 상점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잡화점이죠. 이것저것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용품 중에 얼레비, 참빗, 뭐 댕기 이런 것도 팔고 남성용품도 팔았어요. 뭐 탕건이니 뭐 말총이니 뭐 여러 가지 팔았는데 거기에서 바로 각젓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상전에 여성이 각젓을 사러 간다면은 가갖고 주인장, 저기 저거 각조 저걸로 주세요. 저런 모형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갖고 쭈삣쭈삣하면서 배시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장이 눈치를 딱 채고서 이렇게 싹 포장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담 말에, 야, 너 동산점 갔다 왔니? 이런 말을 쓴다요. 그게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을 대놓고 하지 않고 웃으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 동상전에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단골? 단골 손님이 당연히 있었겠죠. 누굴까요? 바로 기생들이죠. 기생들 뿐만이 아니라 과부는 뭐 당연하고 그 궁녀를 누이 동생으로 된 친정 오라비들이 대신 사갖고 궁에다가 넣어줬다고 해요. 자, 이렇듯 그 각조는 오랫동안 조선 말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그죠? 이제 각조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대를 거쳐서 현대 와서는 이제 딜도라는 이름으로 뭐 바이브레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사이즈도 다양하고 막 점점 이제 이 산업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딜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Bad Dragon, 나쁜 용이란 뜻이죠. 그래갖고 말처럼 막 굉장히 우람하고 사이즈도 크고 막 성능도 좋대요. 저는 아직 구입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처음 발명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뭐 색하면 또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대요. 그랬는데 여기에 독일이 이제 의학, 과학 이런 뭐 광학기계 카메라니 뭐 발달했잖아요. 독일이 이제 이 일본에서 내놓은 제품에다가 기능을 추가한 거죠. 어떤 기능이요? 바로 발열 기능. 따뜻하게. 그럼 나부터라도 이왕이면 돈을 더 주고라도 따뜻한 그 발열 기능이 있는 걸 갖고 샀겠죠. 그래서 지금은 딜도에서는 그 독일 제품을 가장 알아준다고 합니다. 자, 딜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그 나라가 있죠. 네. 바로 네덜란드. 그 중에서도 수도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그 뭐 아름다운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지만 또한 유명한 사창가로도 유명한 그 즐비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특히 남자들 한 번씩은 다 가본다는 거예요. 무슨 저기 성지 마냥. 그래갖고 예전에 보니까 제 친구가 그 네덜란드 출장 갔다가 미국인 남자친구하고 같이 가서 딜도를 하나 샀다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한 적이 있어요. 막 보라색에다가 막 반짝반짝 막 불도 들어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 암스테르담에는 또 저기 유명한 미술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술관이 있는 도시, 가장 살기 좋다고 그 알려진 도시, 그 도시에 유명한 사창가가 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역시
살기 좋다는 거는 행복한 생활하고 연결되잖아요. 이 성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이 결국 삶에 또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반려가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뭐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반려가전이 처음에는 반려동물, 반려식물과 마찬가지로 그 여성의 성인 용품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그 AI를 이용한 그 챗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그 반려가전의 의미가 굉장히 그 광범위해진 거죠. 자, 앞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에 뭐 섹스 로봇이 또 발전될 것이고, 또 아마 딜도 산업도 같이 공존하리라고 봐요. 자, 미래 사회에 뭐 섹스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안녕.